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 선생님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썼어요. 보이십니까, 여기?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끄러워서 직접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고, 음, 선생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래서 일반은 선생님이랑 그 만나는 수업을 두 번인가 밖에 못했죠. 그래서 많이는 못했지만 정말 착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뭐 하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잘 해주고 해서 선생님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지난번 선생님이 말했던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선생님이 다시 기회를 줬는데 과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요. 보니까 지금 백종우가 10번 종우가 지금 새로 선생님이 준 기회를 잘 이용해서 이용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한데 선생님이 준 기회에 보답하기 위해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종우 외에는 별로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끄어버리겠습니다. 자, 세준이랑 승록이 이런 친구들 아무도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담았는데 이 숙제한 내역을 보면 조금 약간 자제를 하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믿습니다. 앞으로는 잘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걸로 가냐면 화장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화장품. 여러분 교과서는 92페이지인데요.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것 중에 좀 중요한 사진들은 여기 파워포인트로 다 가져와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여자가 어떤가요? 일단은 화장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이렇게 바르고 있네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정말 눈썹이 풍부해요. 그렇죠. 눈썹이 풍성합니다. 부럽네요. 이 마스카라를 광고하는 이런 사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남자니까 사실 화장할 일이 뭐 그렇게 많진 않겠죠. 화장을 하긴 하나요?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하니까. 아이돌들 보면은 거의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하고 나오던데 여러분들은 평소 다닐 때 그런 식으로 화장을 하진 않겠죠. 물론 선크림을 바르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선크림은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이렇게 선생님도 사실은 화장을 좀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은 일단은 예전에도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화장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쁘게 화장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이제 화장품을 사러 가면은 화장을 좀 해줍니다. 거기서 뭐 자기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화장을 잘 해줘야 소비자가 사가니까 화장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준 화장을 받아보면은 정말 화장을 좀 배우고 싶다. 예쁘게 화장하는 방법 같은 거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몇 번 보긴 봤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일단은 아침에 출근 전에 시간이 없고요. 겨우 지금 이 세수하는 것도 겨우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나갈 때도 그냥 그렇게 막 공을 들일 만큼 그렇게 잘 보이고 싶은 적이 없었나?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덮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화장을 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선생님이 학교 올 때 이 얼굴에 바르는 거랑 입술만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바르는 것조차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입술은 이제 너무 생기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바르긴 하는데 좀 그래요. 선크림만 주로 바르고 옵니다. 그래서 편하기는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뭔가 이게 좀 꾸미고 싶은 이런 날도 그냥 포기하게 되는 뭐 어차피 마스크 쓸 건데 뭐 이렇게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특히 마스카라를 전혀 하지 않아요.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니면 마스카라를 일절 하지를 않는데 선생님은 이거는 정말 대학생 때부터 마스카라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금은 라식을 했는데 예전에는 렌즈를 꼈거든요. 그런데 렌즈를 낀 상태로 마스카라를 바르면 너무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해요. 눈이. 그래서 그냥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막 새내기 때 좀 정말 처음 이제 화장을 하고 다니는 시기니까 그때 마스카라를 좀 해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이래서 그때부터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버릇이 돼서 지금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마스카라를 지울 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화장품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마스카라. 이 마스카라는 사실 눈에 들어가도 유해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유해성 검사를 하고 제품이 출시돼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유해성 검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습니다. 뭐냐면 토끼를 사용한다고 해요. 마스카라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드레이즈 테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독성학자인 드레이즈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해서 드레이즈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토끼를 얼굴만 내밀어요. 플라스틱 통에 이렇게 다 가둬놓고 너무너무 불쌍하죠. 이렇게 가둬놓고 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독성이 있으면 안 되는 마스카라라든지 혹은 뭐 클렌징 워터 이게 뭐냐면 얼굴에 지울 때 바르는 화장품입니다. 화장 지울 때 바르는 거 혹은 샴푸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리 감다가 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독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에 들어가기 쉬운 이런 화장품들을 토끼 눈에 주입하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왜 하필 토끼냐? 토끼는 눈물의 양이 굉장히 적대요. 눈물의 양도 적고 그다음에 깜빡거림이 굉장히 작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깜빡거리면 그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반사에 의해서 이 눈에 뭔가 들어가게 되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던 뭐 샴푸라든지 그러한 화장품들이 다 씻겨서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독성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는 눈물도 거의 없고 눈 깜빡임도 적어서 이 고양이에게 눈에 이렇게 가둬놓고 눈에다가 그런 화장품을 주입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간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토끼는 당연히 신경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막 이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목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막 피눈물도 흐르고 막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죽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실험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락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죽기 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치거나 이런 이제 뭐 출혈이 나거나 염증이 생긴 토끼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식이 너무 비윤리적이다, 너무 동물 학대다,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요즘에는 이런 동물 실험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어쨌건 줄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냐면, 그걸 보기 전에 일단은 한 번만 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 동물인데, 주로 뭐 기니피그나 실험용 쥐, 뭐 개도 있고요. 사실 고양이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물 실험이 한창 하던 시절에 동물 실험이 너무 성행을 하다 보니까 이 동물들이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토끼로 내가 실험을 하는데 이 토끼들은 몇 번에 아주 이 횟수,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이 횟수를 늘려야 타당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도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토끼들마다 뭔가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피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제 생산해내는 실험 동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완전히 실험 동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동물의 어떤 한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이제 이 대처 방법, 드레이즈 테스트의 대처 방법으로 좀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스카라 같은 거를 이제 눈에 넣었을 때 눈에 있는 혈관이 얼마나 확장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살아있는 생물에게 굳이 할 필요 있나? 그냥 어떤 유정란, 우리 유정란이라는 건 수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난 뭐 그런 알을 얘기합니다. 이런 알에도 충분히 혈관이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유정란은 생명체라고 하기는, 생명체보다는 조금 덜 윤리적이잖아요. 그쵸? 덜 비윤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정란에 넣어서 혈관 확장을 보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에서는 유정란은 생명체가 아니냐, 뭐 그런 말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물보다 낫지 않나. 어차피 우리가 이 테스트를 안 하고 출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테스트를 안 하고 출시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독성을 보인다, 이러면 완전히 큰일 나니까 아예 동물 실험은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화된 실험을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인공으로 만든 피부 조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좀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인공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리 각막이나 이런 피부 조직을 대체하는 기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건 실제 동물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완전한 실험은 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비윤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외에도 환자를 그냥 어차피 투여를 해야 되는 어떤 환자를 관찰하거나, 혹은 죽은 사체를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사체들은 뭐 에너지가 없지만 그런 거 외에, 그런 거 없이 반응을 보이는 어떤 기관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혹은 정말 동물 개체가 아니라 어떤 세포나 조직 단계의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 혹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요즘에는 대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하지만 아직도 동물 실험은 자행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물 실험 금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그래서 3R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3R 원칙은 전부 다 R로 시작하는 어떤 원칙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축소, 두 번째는 대체, 세 번째는 정교함입니다. 정교함. 그래서 축소는 리덕션, 대체 리플레이스먼트. 발음이 너무 구리네요. 리플레이스먼트. 그다음에 정교함은 리파이먼트입니까? 자, 그래서 축소라는 건 할 수 있는 한 실험 동물의 수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고요. 대체는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최대한 대체할 수 있다면 대체해야 한다. 혹은 세 번째는 만약에 정말 실험을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면 동물들이 고통과 억압을 최대한 받지 않도록 실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이런 세 가지의 원칙이 동물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하는 3R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기업들에서 우리는 동물 실험하지 않는다. 우리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마크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주로 토끼를 우리가 동물 실험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토끼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리핑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크들을. 그래서 이 리핑버니 마크들이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마크들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소비자들이 이런 마크들이 있는 제품을 선호할수록 기업들은 더 이 마크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마크들은 어떻게 그냥 동물 실험 하지 않는다 자기들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화장품이나 뭐 실생활용품의 원료나 혹은 합성료 원료 이것들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일단은 의미고요. 이 인증 마크를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인도적 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과정을 거친 기업에만 이런 마크를 주게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인도적 화장품 기준이란 뭐냐 하면은 동물 실험을 행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도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물 실험을 행한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원료를 받으면 안 되는데 그게 동물 실험을 한 번이라도 행했던 어떤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받는다면 이 마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한 번이라도 행했던 공급자에게서 원료를 납품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지정된 날짜 이후로만 이 공급자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 원료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었다면 인도적 화장품 기준에 적용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에 적용이 되면 이 마크들을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지금 96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선생님도 이게 참 재미있게 봤는데, 여러분들도 일단은 남자지만 기본적인 화장품은 쓰잖아요. 우리 그 스킨이나 로션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핸드크림 이런 거 바르잖아. 맞죠? 맞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일반 가가지고 핸드크림 좀 달라고 했는데 한 명 있더라. 한 명. 맞죠? 여러분들 핸드크림도 잘 안 쓰나 봐요. 그런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동안에 화장품을 몇 번을 쓰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듯이 이렇게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샴푸로 머리 감습니다. 맞아요. 이때 선생님도 쓰죠. 세수할 때도 사실 화장품 씁니다. 폼 클렌징. 선생님도 쓰네요. 근데 선생님은 친환경 샴푸 써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래요. 친환경 샴푸라도 사실은 화학 제품이 조금 덜 들어갔다는 것 뿐이지 기업에서 만든 건 어쨌든 화학약품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나와서는 얼굴이 뻑뻑하니까 로션 바르죠. 그렇죠. 바르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출근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릅니다. 하지만 선생님 메이크업은 안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 없어요. 향수 절대 뿌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선생님 바르고, 식사 후 메이크업 고치기. 이거 선생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좀 특이하긴 한데, 선생님 주변 사람들도 되게 특이하다고 하긴 하던데, 정말 옛날에 화장을 처음 하던 이 20살 때부터 아침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화장을 지울 때까지 절대 화장을 고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 고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중간중간 화장을 막 많이 고치는 여성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일단은 어떤 생각이 강했냐면, 선생님 결벽증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이제 내가 화장품을 바르고 나왔잖아. 그러면 이제 집을 나오는 순간 막 이런 외부 환경에 노출되죠.
그러면 먼지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내 얼굴에 많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위에 내가 또 막 뭐 파우더나 이런 걸 바르면 그 파우더 그 바르는 그 뭐지? 그 솜이라고 하나요? 퍼프가 오염되지 않나요? 난 그게 싫더라고요. 아, 퍼프를 씻으면 되는데 선생님 또 씻는 걸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퍼프를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은 아침에 화장하고 저녁 때 지울 때까지 한 번도 화장을 절대 수정 화장하지 않는, 화장을 고치지 않는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위해선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클렌징 크림으로 메이크업 지운다. 맞다. 선생님이 선크림만 바르지만 클렌징 크림으로 지웁니다. 그 다음에 샤워할 때도 쓰죠. 화장품 쓰지. 그 다음에 얼굴과 몸에 로션 바릅니다. 아, 그렇네요. 많이 쓰네요. 수분팩? 안 해요. 이런 거.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도 4번 이렇게 4번 아니네. 하나, 둘, 셋. 뭐 따지자면 5번의 화장품을 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계획표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숙제를 매주 내어주면 좀 싫을까봐 선생님이 댓글을 활성화해 놓을 테니까 댓글에다가 하루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세수하고 한번 뭐 자기 전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댓글에 간단하게 자기가 하루에 몇 번 화장품을 쓰는지가 뭐 5번 이렇게만 쓰지 말고 아침에 세수할 때 한번 뭐 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댓글을 보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그래서 꼭 댓글에 이거 남깁니다. 알겠죠?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화장품 횟수, 그러니까 아니지, 하루 동안 화장품을 사용한 횟수네요. 순서가 바뀌어야겠다. 순서가 바뀌어야겠네.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맞죠? 좋죠. 하루 동안 화장품을 사용하는 횟수 해서 댓글에 남겨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지금 보는 건데, 여러분들 화장품을 쓸 때 그냥 쓰죠. 그냥 엄마가 사주는 거 그냥 쓰잖아. 맞죠? 근데 화장품 뒤를 보면 이렇게 전성분이라는 게 나와요. 전성분. 그게 뭐냐면 화장품이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주 극소량인 경우도 넣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을 다 적어주게끔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쪽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정제수가 제일 처음 나와 있잖아요. 앞쪽에. 그 다음에 이제 변성 알코올 이런 것들. 앞쪽에 위치할수록 주요 성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많은 거예요. 이 화장품에 들어있는 이 퍼센테이지가 앞쪽에 있을수록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제놀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화장품 광고를 하면서 막 이거는 미백 효과가 있다, 뭐 무슨 성분이 들어가서 미백 효과가 있다 했을 때 뒤에 있는 이 전성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성분을 확인해서 그 성분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말 뒤쪽에 조금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형태면 정말 소량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건 과대 광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성분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는 화장품 한번 뒤를 봐요. 전 성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정제수가 가장 많습니다. 화장품의 주 성분은 물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조원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제조하는 곳과 또 판매하는 곳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디를 참고하면 되느냐? 제조원이 더 이제 주된 그 화장품을 만드는 어떤 원료나 화장품 만드는 데 있어서 성향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제조원입니다. 그래서 제조원이 어디인가, 제조원 여기가 동물 실험을 하는 기업인가 안 하는 기업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활동지 주고 또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봐라 이렇게 하면은 또 귀찮을까봐
선생님 너무 너희들 많이 생각하죠? 귀찮을까봐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 95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어차피 받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95페이지에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등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꼭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지금까지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개발 윤리 및 동물 보호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데 자기 생각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나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시행되는 동물 실험과 그다음에 화장품 개발 윤리 혹은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 정부,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조사해서 적어봅니다. 꼭 적으세요. 간단하게라도. 알겠지? 지금까지 숙제 안 한 사람들, 대윤이, 광천이 꼭 적으세요. 섬재, 종민이, 태우. 한 번도 숙제 안 한 사람들 지금 어호영, 동호, 규인이, 최재원, 최준범 꼭 적어라. 선생님이 꼭 확인할 겁니다. 95페이지 이거 등교했을 때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 2번 화장품 개발 윤리 및 동물 보호 관점에서 동물 실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하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꼭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 다르니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근거만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고 이제 밑에는 토론이네요.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적어온 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같이 토론해 보는 걸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또 정년 활동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댓글 다는 거 이것도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등교 수업 때 숙제를 한 상태로 댓글 달고 95페이지 적어 놓은 상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